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산길, 캠핑카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숲을 깨웠다. 나는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내 어깨에 얹으며 말했다. 민서야, 준비됐어. 오늘 밤은 특별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그 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수와 나는 10년 지기 친구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함께 웃고 울며 보냈다. 하지만 오늘 이 캠핑카 안에서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낯설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한적한 캠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몇 주 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며 들떠 있었다. 민서야, 이번엔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세상에서 우리 둘뿐인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설득했다. 나는 지수의 열정에 끌려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스며들었다. 캠핑카가 멈추고 우리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지수는 능숙하게 캠핑카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나를 불렀다. 민서, 와봐. 샤워실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어딘가 진지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를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샤워실 문 앞에 섰다. 샤워실은 작았지만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해 보였다. 지수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어때? 예쁘지?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내 심장은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지수야, 왜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지수의 모습 달랐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민서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캠핑카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낮게 울었다.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수는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28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밝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고민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27세,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민서였다. 우리는 성격도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수는 캠핑카를 빌려 이 여행을 계획하며 말했다. 민서, 우리 이번엔 진짜 자유롭게 살아보자.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만의 세상에서. 나는 그 말을 단순한 농담으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샤워실 안에서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지수야, 무슨 말하려는 거야? 나는 다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서,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마치 숲속의 고요를 깨는 천둥 같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지수의 고백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외면해왔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서, 나 무서워.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말을 잃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내 친구였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야 할지 끌어안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캠핑카의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지수의 얼굴이 은은한 빛에 물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서, 나와 함께 이 여행 진짜로 시작해볼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그녀와 함께 어딘가로 떠나고 있었다. 그 밤 캠핑카 안은 고요했다. 지수의 고백이 메아리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샤워실 문에 기대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았다. 민서야, 화난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놀랐어.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갑작스러웠지?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수는 내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사랑. 그 단어는 내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국에서, 특히 내가 자란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수야, 우리 친구잖아. 나는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친구지. 하지만 난 너를 친구로만 볼 수가 없어, 민서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밀어내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나 자신을 밀어내고 싶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미묘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캠핑카 밖으로 나와 모닥불을 피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을 내뿜었다. 지수는 맥주 캔을 하나 꺼내 나에게 건넸다. 민서, 그냥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즐기자. 응,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늘 자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으며 세상의 모든 규칙을 깰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는 살짝 굽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지수야, 언제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불꽃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게 여자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다. 지수는 부산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녀가 16살 때 같은 반 친구 은비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은비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지수는 그녀와의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비한테 고백했어.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지.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은비는 지수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졌다. 지수는 따돌림을 당했고 부모님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낼 뻔했다.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지수는 불꽃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지수가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몰랐다. 그녀는 늘 밝았고 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너를 만난 거야, 민서.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줬어. 그 밤, 우리는 모닥불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왔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다. 나는 지수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녀를 친구로서만 사랑하는 걸까? 모닥불이 꺼져가자
우리는 다시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나를 위해 담요를 꺼내주며 말했다. 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괜찮아.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캠핑카의 좁은 침대에 누워 지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 심장은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뛰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캠핑카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지수를 찾았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서, 잘 잤어.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고백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응, 잘 잤어.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지수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오늘은 근처 호수에 가볼까? 풍경이 정말 예쁘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 우리는 캠핑카를 정리하고 근처의 한적한 호수로 향했다. 강원도의 호수는 맑고 잔잔했다. 물 위로 비친 산과 하늘은 마치 그림 같았다. 지수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 민서, 이리 와. 같이 찍자. 그녀가 나를 불렀다. 나는 망설이다 그녀 옆으로 갔다. 지수는 카메라를 셀프 타이머로 설정하고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호수 옆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지수는 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해주며 말했다. 민서, 너 진짜 예쁘다. 그 말에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지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왜? 진심인데.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가족, 친구, 동료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호수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캠핑카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지수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나를 웃게 만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 서로의 첫사랑 이야기.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민서, 너 그때 진짜 인기 많았잖아. 남자애들 다 너 좋아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난 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지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아무도. 그 질문에 나는 말을 잃었다. 사실 나는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깊이 좋아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지수의 눈빛을 마주하며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야, 나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민서, 그거면 충분해. 지금은 그거면 돼.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에 끌렸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손을 빼며 말했다. 지수, 나 시간 좀 줘.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서. 난 기다릴게. 그 밤, 우리는 캠핑카 안에서 별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지수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의 손이
내 손 옆에 놓여 있는 걸 느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속으로 물었다. 내가 지수를 사랑한다면 그건 잘못된 걸까?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캠핑카를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지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짐을 쌌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느꼈다. 그녀는 내가 어떤 대답을 줄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캠핑카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수의 고백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녀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걸까? 민서, 무슨 생각해?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잠시 멈췄다. 민서,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게 어떤 형태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지수는 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는 학교로, 지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지수는 여전히 나를 웃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농담 뒤에는 항상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인 은주를 만났다. 은주는 나와 같은 나이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최근 결혼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다. 민서, 너는 언제 연애할 건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은주의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지수를 떠올렸다. 그녀와의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 우리 만날까? 지수는 바로 대답했다. 당장 갈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수의 미소는 따뜻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지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너 괜찮아. 요즘 좀 멀게 느껴져.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수, 나 무서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까? 지수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지킬게.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지수는 늘 나를 지켜주었다. 대학 시절, 내가 시험에 떨어져 올 때도 부모님과 싸우고 방황할 때도 그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지수, 나도 너를 좋아해. 나는 결국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서. 내가 기다릴게. 언제든 준비됐을 때 나한테 와. 며칠 후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매달 한 번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다. 엄마는 늘 그렇듯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아빠는 TV를 보며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지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족과의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식사 중 엄마가 물었다. 민서, 요즘 연애는 어때? 좋은 사람 없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엄마, 나 지금은 연애 생각 없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민서, 너도 이제 30 다 됐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엄마에게 지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집은 전통적인 가정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 나 부모님한테 말 못했어.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민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 주말, 지수는 나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녀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나를 위해 파스타를 만들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가볍게 웃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에 점점 더 끌렸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지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나 진짜 행복해. 너랑 이렇게 있는 거?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지수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내 등을 감쌌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학교에서 은주를 만났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 너 지수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은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내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은주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지수와의 키스는 내 삶을 바꿨다. 하지만 그 행복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 우리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쩌지?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말은 나를 위로했지만 두려움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나는 지수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터였다. 그 주말,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지수는 나를 위해 꽃다발을 가져왔다. 민서, 이거 너 주려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꽃을 건넸다. 나는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지수, 고마워.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다. 지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나 진짜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앞으로도.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지수.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지수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호출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 선생님,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수라는 친구와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는 말이.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 선생님, 학교는 보수적인 곳이에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민서 선생님을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지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지수, 나 무서워.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 내가 곁에 있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며칠 후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수와의 사랑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와 아빠는 평소처럼 나를 반겼지만 나는 그들의 미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서, 무슨 일이야?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나 지수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지수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지수랑 행복해요. 지수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지수를 사랑해요.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서, 너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 우린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는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지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캠핑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제주도였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캠핑카를 세우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다. 지수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너 정말 대단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지수,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수는 미소 지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민서,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그 밤, 우리는 캠핑카 안에서 서로를 안고 별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들 중 일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어느 날, 지수는 나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우리의 첫 동거 기념일이었다. 그녀는 캠핑카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며 작은 샤워실 모형을 만들어 선물했다. 민서,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수,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